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과학, 우주, 천문 이런 단어들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드시죠. 양자역학의 우주는 또 어떻게 탄생했고 블랙홀은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지 참 듣기만 해도 어렵기만 한 우주. 밝혀진 정보보다 밝혀지지 않은 정보가 더 많은 이 우주에 관심을 갖고 행성을 발견하려면 나이는 몇 살 정도가 되면 가능할까요? 불과 15살의 한 소년이 목성만한 크기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영국 스태퍼드셔주의 한 사립학교에 다니는 15세 소년이 천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17세인 톰 왁은 2년 전 한 대학교의 현장 실습에 참여해 천문학 실습을 하게 됐으며 우연히 행성이 항성 앞을 지나갈 때 잠시 빛이 잠식되는 트랜sit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톰은 이 사실을 지도 교수에게 알렸고 2년간의 연구를 거쳐 얼마 전 실제 행성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정식 명칭은 부여되지 않은 이 행성은 바다 뱀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태양계의 큰 형님 목성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2천억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별 주위에는 태양계의 행성들처럼 많은 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실제로도 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5살의 소년이 외계 행성을 발견해서 화제인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15살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했나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불가능했겠죠. 영국의 톰 왁이라는 학생인데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15살의 학생이 그런 장비를 만질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행운이었겠죠. 이 영국의 이 학생이 사는 지역에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가지고 실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근처에 있는 대학교의 천문학과를 가가지고 그 와이드 앵글 서치 포 플래닛이라고 해가지고 넓은 지역의 행성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습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넓은 지역의 행성, 그 별들을 관측하면서 별빛이 조금씩 변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트랜짓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행성이 별 앞을 딱 지나게 되면 약간 빛이 좀 흐려지겠죠. 네. 지구가 이제 태양 앞을 지나면 일식 현상이 있죠. 일식이 있으면 그 태양 앞쪽에 약간 구멍이 또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별빛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구 정도는 굉장히 작은데 목성 정도 좀 크잖아요. 그렇죠. 크고 목성 정도 되는데 이 목성이 이 별에 좀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크기는 큰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많이 가리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고등학생이 보기에도 이 별 앞쪽을 커다란 행성이 지나면서 가리는 이 트랜짓 현상을 갖다가 보게 된 거죠. 네. 물론 웬만한 관찰력이면 안 되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관찰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뛰어난 관찰력, 그다음에 그런 기계를 쓸 수 있었던 사회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는 행운. 이런 것이 겹쳐져가지고 15살의 나이에 이제 이런 걸 발견했던 거죠. 그랬군요. 교수님, 그런데 네. 궁금한 게 행성이 그렇게 크고 또 발견하기가 쉬운 조건이었는데 왜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던 건가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네. 그 별을 다 관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행성이 그 앞을 가리는 순간 그게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렇죠. 도착한 거군요. 그래서 이 목성 연도가 가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오랜 시간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많은 별들 다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행성이 그 앞을 지날 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굉장한 행운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2년 전에 이걸 처음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고 2년에 걸쳐서 다시 이걸 또 계속 반복해서 관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식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 외계 행성을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 케플러라는 우주망원경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 미국 나사에서 쏘아올린 우주망원경인데요. 직경 한 1m 좀 넘는 그런 거울을 갖고 있는 망원경이에요.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우주에서 이 행성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개 정도의 행성 후보자들을 찾았고
그 중에는 1000개 이상의 실제 외계 행성을 찾았고 네. 뭐 지구 정도 크기까지 많은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수많은 행성 그 별들을 뒤져가지고 그 미세한 빛의 변화를 갖다 감지해가지고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주로 찾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도 망원경이 충분히 어느 정도 큰 망원경이 있다면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그 별의 밝기를 변화를 보는 거예요. 네. 밝기가 좀 변했다 하면은 여기 뭔가가 지나갔구나. 그래서 그 밝기가 변하는 주기를 찾아야 되죠. 주기를 찾으면 얼마 만에 한 바퀴씩 이게 도는구나 하는 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케플러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그 밝기가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행성에 대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별빛이 행성 대기에 의해서 약간 미세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 변화를 갖다 측정하면서 이 행성은 대기가 뭐로 돼 있고 주로 성분이 뭘 것이다.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15살의 학생이 찾았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예리한 관찰력이 필요하고 또한 그런 장비가 필요하고 네. 우리나라는 아마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라든가 연구소 가가지고 이런 망원경 쓰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안 되겠죠. 예, 못 만지게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최첨단 장비도 부럽지만 그렇게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체험이 열려 있다는 것도 참 그렇죠. 부럽네요. 그래서 기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 기회를 갖다가 이 학생은 그러니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렇네요. 얼른 우리나라도 최첨단 장비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런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면 좋겠네요. 미국 비영리 단체인 행성협회가 태양광 돛단배의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기 절연 재료인 마일라로 만들어진 이 돛단배는 바람을 이용하는 범선의 돛처럼 태양의 양자를 받는 돛을 만들어 움직이는 라이트 세일입니다. 공개한 사진은 라이트 세일에 장착된 웹캠으로 촬영한 것으로 32제곱미터의 큰 돛을 우주에서 활짝 펴고 우주를 바다 삼아 태양빛을 바람 삼아 현재 항해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행성협회 측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돛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체가 자세를 잘 유지하는지 등을 연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내년에는 실제로 우주를 항해하는 라이트 세일 B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는 거대한 돛을 단 범선이 신대륙을 찾아서 대양을 항해했었죠. 그런데 미래에도 이렇게 커다란 돛이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에 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태양광을 이용한 돛담배, 라이트 세일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단체가 태양광 돛담배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미국 행성협회에서 한 겁니다. 네. 행성협회란 것은 그 칼 세이건 박사, 코스모스로 유명하죠. 칼 세이건 박사가 주축돼서 만든 민간 NGO 단체예요. 네.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를 좀 보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한테 우주를 알리자 하는 것이 행성협회거든요. 이 행성협회에서 이 라이트 세일, 빛을 이용한 우주 돛담배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떤 원리인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태양풍이라고 해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은 알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뭐 지구 자기장에 부딪혀가지고 뭐 오로라도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입자에 의한 태양풍, 태양바람에 의한 배는 이해가 되지만 네. 태양풍, 솔라 윈드가 아니라 어떻게 빛에 의한, 이것이 이제 돛담배 가능하겠냐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실제로 뭐냐면 태양빛은 지구 정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빛에는 복사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사압, 빛도 약간의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지구 대기권 근처에서, 지구 근처에서 태양에 의한, 태양빛에 의한 복사 압력, 빛의 압력이 실제로 태양풍, 입자에 의한 압력보다 1000배 이상 더 커요. 그래서 돛담배를 놓고서 돛에다가 네. 태양풍을 아무리 불어봤자 그 압력이 태양빛에서 오는 압력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풍에 의한 돛담배는 불가능하고 네네. 햇빛에 의한 복사 압력에 의한 그 돛담배가 그나마 가능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1970년대 그 칼 세이건 박사가 미국 MBC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한번 한 얘기예요. 앞으로 훗날 먼 훗날 이런 우주 돛담배를 띄워가지고 유람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데 거의 40년 만에 이 행성협회에서 그 실험선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네. 올해 실험이 성공하게 된다면 내년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우주에 지금 대기권 상층부에 올렸거든요. 이 라이트 세일, 빛 항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빛을 이용한 돛담배를 우주에 올려가지고 본격적인 빛 돛담배를 갖다 띄워보겠다. 그럼 빛 돛담배를 띄워서 이걸 어떻게 사용을 그렇죠. 하나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뭐 먼 우주를 여행하는 건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지구 정도에서는 햇빛이 굉장히 밝고 뜨겁게 보이죠. 근데 멀어질수록 약해집니다. 화성 정도 교도에 가면 이 햇빛의 그 양 복사압이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목성 정도 가면 그 뭐 5%도 채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바람이 약해지니까 네네. 빛에 의한 바람이 약해지니까 안 가겠죠. 그래서 이 라이트 세일, 태양 돛담배는 지구 근처에서 아마 유람선 띄워놓고 보기에는 좀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멀리 갈 수는 없지만 지구 정도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이 실험에 성공한다면 네. 태양의 빛에 의한 복사 압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구 근처나 아니면 뭐 지구보다 좀 햇빛이 강하게 드는 금성 정도 궤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게 성공을 한다면 우주 산업에는 어떤 식으로 응용이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큰 뭐 에너지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태양의 복사 압력 플러스 우리가 이제 태양광, 태양 전지 이용하는 네. 태양광까지 한다면 조금 더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우주 유람선 정도 띄워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탈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하려고 먼 훗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물론 이런 우주선들이 지구를 벗어날 때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어차피 지구를 벗어나려면 시속 4만 킬로는 돼야 됩니다. 네. 그 4만 킬로 이상 되는 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솔라 세일하고 뭐 태양 전지 이용하고 쭉 한다면 뭐 지구 근처 유럽뿐만이 아니라 좀 더 멀리 갈 수도 있겠죠. 네, 정말 마치 영화 속에서 보던 것처럼 우주에서 돛담배를 타고 유유히 우주를 항해하는 그런 모습, 조만간 실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별별 뉴스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